네, 안녕하세요. 이제 입학하고 이제 처음 제가 전체 세미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 두 분 있으니까 간략하게 제 소개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저는 이제 학부를 컴퓨터공학부 졸업하고 좀 늦은 나이에 이제 회사 갔다가 또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자랑 늦었다고 네,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신경계 질환을 앓게 되어서 좀 이제 신체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에 필요한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왜 했는가를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는 겁니다. 윤성, 저번에 제가 이제 취리 교육하면서 블록체인에서 채굴할 때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나의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저가형 인터넷 헬로비전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파악한 걸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파악했을까요? 저는 네트워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코딩이나 업무에 있어서 좀 더 향상된 업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브옵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데브옵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5년 전부터 데브옵스라는 이제 캠페인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과 운영을 따로 하는 입장의 SI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디벨로퍼 플러스 오퍼레이터인데 저는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있어 본 결과 그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코드의 개발자를 찾아가도 모른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데브옵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디벨로퍼 플러스 오퍼레이터,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 운영까지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풀스택 디벨로퍼보다 조금 더 향상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걸 준비한 이유는요. 이제 신입생이 두 분, 이제 한 세 분 정도 오셨는데 이제 중원이가 준비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도커 부분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그 중원이가 PPT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따라 해도 작동하고 아무 문제 없지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도커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블록체인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개인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은 무엇이고, 그리고 IP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이제 대두되었지만 올해는 좀 조용한 망 사용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냥 랜선으로 묶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는 L2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L2라는 거는 OSI 7계층에서 레이어 2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랜선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원이가 랩장이니까 중원이에게 게이트웨이라는 역할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게이트웨이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은태영, 김준서 등을 기반한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게이트웨이는 은태영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 두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면은 이제 은태영과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교수님이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짤막하게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이런 서로 다른 집단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라우터를 엔드포인트 라우터 또는 브릿지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왼쪽을 집단 A, 오른쪽을 집단 B라고 이제 가정해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에는 이렇게 수많은 그런 네트워크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집단들을 다 그렇게 연결하고 이 최상위 기관인 ICANN의 규칙을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요약적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세부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ICANN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 and Numbers라는 건데 Name and Numbers에서 보시다시피 Numbers는 이제 전 세계의 IP를 관리하는 거고 Names는 전 세계의 DNS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강대는 어떤 인터넷을 쓰고 있을까요? 윤성? 서강대는 이 세 개 중에 어디 인터넷을 쓰고 있을까요? KT, SKT, U+.
답은 이 세 개 중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강대는 그 자체가 ISP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예전에 열심히 봤었던 이제 매사추세츠 대학의 제임스 F. 크로세 교수가 쓴 탑다운 어프로칭 네트워킹이라는 책에서 이 교수는 ISP들을 최대 5단계까지, 5티어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정확히 어떤 규모에 의해서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를 나눈다는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이제 초대형 기업들은 이제 1티어 ISP에 놓고 있고 이제 그 ISP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들을 전용으로 연결시켜주는 IXP라는 것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KT, SKT, U+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2, 3티어 정도에 속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서강대학교는 몇 티어 정도의 ISP인가? 제가 추론해 봤을 때는 대충 한 3, 4티어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거는 키사에서 우리 연구실을 조회한 IP 개수인데요. 이제 우리 서강대학교는 163.239점 그 밑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서강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IP의 개수는 6만 5천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있는 이 표는 제가 예전 K대학교에 있던 연구실의 개수인데요. 2의 8승 더하기 2의 8승계 512개고 이제 또 다른 또 IP를 찾아내서 보니까 256개인데 대학교가 물론 1000개도 안 되는 IP를 가지고 대학교를 운영할 리는 절대 없지만 왜 이렇게 띄엄띄엄 IP가 있냐면은 이제 처음 살 때 다 사지 못했던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깔끔하게 이제 다 163점, 239점 그 밑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IP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금액적인 얘기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AWS 같은 클라우드에다가 공인 IP를 하나 받게 되면은 한 달에 월 3,000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 IDC 센터, KD IDC 센터 가면은 이제 월 3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에 따른 트래픽 요금은 또 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만 5천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왜 서강대 인터넷이 느린가? 물론 이건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강대 인터넷이 느린 이유는 인터넷이 느린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가바이트 랜선을 쓰지 않는 경우 또는 라우터의 성능이 낮은 경우 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포인트 라우터나 브릿지 라우터의 개수가 적으면은 상대 ISP로 넘어가는 힘이 약하니까 이러한 세 가지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미쳐서 이제 인터넷이 느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개념적으로 살짝 넘어가는 게 이제 요거는 올해 3월 달에 사드 형이 살짝 발표했던 내용인데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SDN이고 이제 SPB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다 알고 여러분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SDN이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SDN이 뭐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라우터들은 다 다른 라우터로 가기 위한 고정된 테이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된 테이블 값을 갖고 있으면은 A에서 B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정된 길만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길이 끊기거나 이 길이 많이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효과를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SDN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즉 코드로 그거를 조작해서 더 최적의 경로, 더 짧은 경로, 더 트래픽이 적은 것으로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이제 내용이어서 이 SDN이라는 개념이 요즘 5G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빔포밍 기술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이제 네트워크 연구실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로는 왜 우리 집에서 외부에서는 연구실 나스에 안 들어가질까요? 뭐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포트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는 163.239점 그 밑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2의 8승기니까 게이트웨이만 2의 8승기 256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게이트웨이의 위에 개별의 IDS, IPS가 존재합니다. 이 IDS, IPS는 쉽게 말하면 그냥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R91 연구실에는 요거로 들어오는데 이제 나스 들어가려면 65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 IDS, IPS에서 이 외부에 대한 그 특정 IP를 허용시키거나 또는 이 내부의 특정 포트를 허용시키는 룰이
정책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블락이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 서버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게이트웨이들이 모여서 우리 서강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블록체인과 어떻게 보면 관련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IP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의 종류는 유동 IP가 있고 고정 IP가 있습니다. 이제 왜 유동 IP냐면은 말 그대로 IP의 값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유동 IP인데요. 실제로 컴퓨터를 3일 이상 끄고 안 켜시면은 IP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을 DHCP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연구실이나 회사 같은 곳에서는 고정, 공인 IP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이 고정 공인 IP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IP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냐. 그래서 IP의 방식이라고 저는 적었는데요. 나트 방식을 사용하면은 그냥 한 개를 그대로 쓰는 것이고, 이제 사설 방식으로 쓰면은 그 한 개를 쪼개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에서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데, 이제 사설 IP를 좀 더 상세하게 보자면은, 이제 사설 IP의 종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래스 A, B, C가 있는데요. 클래스 A는 10점, 0점, 0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클래스 B는 172점 이렇게 시작하고, 클래스 C는 192점, 160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A는 주로 VPN이나 도커에서 쓰이고, 클래스 B는 주로 도커나 특수한 와이파이에서 쓰이고, 클래스 C는 이제 주로 IP 타임에서 쓰입니다. 물론 이 IP 타임에서 클래스 A 대역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2의 8승, 2의 8승, 2의 8승계니까 그만큼의 값을 수용할 스펙이 되지 않으면은 아마 IP 타임이 뻗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BC가 사용되는 예시의 사진들을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제 학교에 구축해 놓은 VPN인데요. VPN에 연결하면은 10.8.0.6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도커 파이퍼레저 같은 거 많이 하시다 보면은 브릿지로 연결해서 이제 브릿지 내부에 보시면은 172.17점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저렇게 바뀌면은 그래도 어디든가 다 기록을 좀 해놓는 거야지. 그래야지 뭐 그 당시에 누가 뭐 접속했다 이런 거 다 추적하잖아. 네네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는 얘가 이 IP를 어사인 받았어. 이런 걸 또 다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 기록을 해놓는 거야 이제. 바뀌더라도. 아까 네, 맞습니다. 유독 예,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쪽 ISP에서 따로 네,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클래스 C 타입이 이제 06에서 실제로 192점, 168점 이렇게 잡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좀 이제 요거는 이제 망 사용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건 이제 작년에 많이 대두되었지만 올해는 많이 좀 조용한 편인데, 이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의 전면전이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요. 지금 현재 인터넷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흔히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는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AWS 같은 이제 초대형 덤프 트럭들이 딱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느려요, 인터넷은. 이제 뭐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트래픽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나 이런 페이스북과 견줄 만한 애들이냐? 네, 맞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제가 옛날에 주로 보던 워킹 데드나 모던 패밀리즈 같은 것도 이 ABC 방송국에서 했는데 ABC 방송국도 인수를 했고, 또 마블 같은 이제 거대한 그런 영화사도 인수를 했고, 요것만 보더라도 이게 2015년에 이 디즈니 플러스, 월트 디즈니가 인수한 그 방송국들이고요. 이 해외에서는 별명이 이제 계속 유망한 방송국들을 인수하니까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디즈니다라는 이제 별명을 붙일 정도로 많은 유망한 방송국들을 계속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디즈니 플러스까지 현재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요. 이런 대형 덤프 트럭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ISP, 즉 인터넷 제공사들은 인터넷을 똑바로 제공하려면은 고속도로를 늘려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늘려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늘리면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돈을 이제 망 사용료로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여태까지 망은 공공재이다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일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도 불발되고 4월 달에도 불발되고 7월 달에도 불발하다가 최근에 11월 런칭이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디즈니 플러스는 망사용료를 내겠답니다. 이제 망사용 내는 방식이 이제 CDN 회사들에게 조금 위임해서 이 CDN은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좀 스트리밍 잘 할 수 있게 하는 분산 네트워크를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유튜브에서는 이 CDN을 활용해서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CDN 회사들에게 좀 돈을 위임시켜서 어쨌든 간에 망사용료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ISP들은 당연히 망사용료를 내는 이 디즈니 플러스가 그 안 내는 넷플릭스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자유로운 SSH에 대한 접속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한두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두 번째 세미나에서 준비하도록 하고 이제 간략하게 제가 2학기에 맡게 되는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컴퓨터 그 자료구조 조교 하나 맡게 됐고 정통대 이거는 이제 불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TRC 교육 사업을 계속적으로 보조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창의자율 과제를 하나 같이 하자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연구 주제로 잡는 거는 DID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좀 시키는 일 이제 미리미리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건강 관리를 또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